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이 영상은 보통은 보호자분들이 보실 거예요. 아이를 불러서 이해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처럼 아래치아가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하면은 꼭 최대 성장 시기 전에는 치과교정과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대 성장 시기가 언제냐? 보통은 빠른 아이들 기준으로 할게요. 가장 빠른 아이들이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최대 성장 시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5학년이면 시작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분들은 우리 애가 3학년, 5학년이다. 근데 물었는데 이해했는데 밑에가 안 보인다. 그러면 교정치과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왜 이때 가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시죠? 이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가 안 보이고 위에가 아래를 덮어서 앞에서 봤을 때 밑에 치아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100% 이 문제가 뼈의 문제가 아니고 치아에만 있는 문제라고 하면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도 되고요, 30살에 해도 돼요. 뭐 30살에 한다고 못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 자체는 평균인데 치아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뭐 안 예쁠 수도 있고 씹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정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게 밑에 치아가 안 보이고 이렇게 물리는 경우를 옆에서 보면은 아래턱이 이렇게 들어가서 작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해서 턱이 이렇게 나온 거는 많이 아는데 턱이 작은 거는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 원래 위아래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씹혀야 되는데 아래치아가 뒤에 있는 거예요. 턱이 작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아래치아가 점점 솟구쳐 올라가고 위에는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앞에서 보면 아래치아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무턱, 과계교합이라고 보통은 말하는데, 이거를 최대 성장 시기 제가 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 게, 최대 성장 시기를 지나가는데 이 과계교합, 밑에가 안 보이는 게 유지가 되면요, 아래턱의 성장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유전적으로는 더 예쁘고 잘생길 수 있는데 덜 예쁘고 덜 잘생긴 상태로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계교합인 상태에서 아래턱이 성장이 못하고 작은 상태면, 이거를 최대 성장 시기에 맞춰서 최소한 그때까지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아래턱이 그냥 아이의 유전적인 것만큼은 잘할 수 있는 건 무조건이고요. 작은 게 문제냐라고 하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봤는데 아이가 과계교합을 최대 성장 시기 즈음 맞춰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도 아래턱이 작은 걸로 분석이 되면 보호자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아래턱의 성장을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 160이 문제는 아닌데 170이 평균이다. 그럼 170까지 만들면 좋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 성장 시기입니다. 근데 최대 성장 시기가 우리 애가 언제예요? 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아이마다 다 달라요. 저는 사실 지금 키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최대 성장 시기에 왔었고 일찍 컸고 끝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지금 저보다 훨씬 큰 친구인데, 걔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되게 작았어요. 저희 반에서 진짜 작은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쫙 크더니 저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성장 시기라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여자친구들이 남자애들보다는 빠르고요. 그 간격이 대충 1, 2년 정도 차이는 나니까 보수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제일 빠른 친구들 기준으로는 여자친구들이 3학년, 남자애들이 대충 5학년이에요. 제가 제일 권장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기는 한데 진단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들은 그 전에만 진단을 받으시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애들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성장 대부분은 끝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인데 이렇게 와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아래턱이 작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치아를 열심히 만들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뼈는 평균이 아니죠. 그때 우리 교정치료 목표가 턱이 다 평균치에 있고 모든 기준이 다 평균치면 우리도 치아 교정을 평균치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평균치를 벗어난 아이들, 턱이 작으면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문제는 아니지만 평균치를 벗어난 것만큼 치아도 절충을 해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절충 치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는, 환경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작고 과계교합이 있고 그런 분들이 뭐 30살에 와도 교정은 다 할 수는 있지만 교정의 난이도도 조금 더 올라가고요. 우리가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그 10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가능해서 절충 치료라는 걸로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어차피 교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아이라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기는 이 모든 상황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대부분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이면 가서 진단 받아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하세요도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최대 성장 시기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상황 정도일 거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최대 성장 시기 저도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한테 보통 많이 남았으면 1년에 한 번 오세요 해서 1년마다 성장판 찍어보는 거고요. 이제 곧 올 것 같아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찍어봐요, 성장판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진단하러 가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교정하라고 할까봐 괜히 막 그래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진단받는 게 치료를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집 앞에 교정치과 가셔서 그때 좀 진단이라도 받아보시면 아이의 인생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학교 때쯤 최대 성장 시기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정치료를 막 하다 보면은 성인이 중학교 2학년 넘은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넘은 남자애들이 보통 다 성인이거든요. 그런 애들인데 이렇게 과계교합 있고 아래턱 작아서 오면 너무 아까워요. 진짜 좀 아깝고, 이 친구가 좀 일찍 왔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미 지난 일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다들 슬퍼하시니까. 근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말씀하시는 게 하고 싶었는데 연구치 다 나오면 가라고 해서 이때 왔어요. 누가 그래요? 그럼 옆집 아줌마가 막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은 되게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뼈도 평균이고 모든 상황이 괜찮으면 연구치 다 나오고 해도 돼요. 20살 때 해도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성장을 조금만 손을 봐줬으면 진짜 100점으로 끝낼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 시기를 그냥 옆집 철수 엄마 얘기 듣고 늦게 오셔가지고 놓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치료를 적기 안에서 턱이 작으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170 정도가 제가 알기로 평균 키라고 알고 있어요. 170 돼서 평균 키로 사시는 분도 괜찮죠. 뭐 당연히 괜찮고, 190인 분들은 와, 키 커서 좋겠다지만 그게 다잖아요. 150이면 키가 작네 정도지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평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턱이 작은데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150인 분이 170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70이 될래 150으로 살래 했을 때 150이 좋은데요? 하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170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분에게 150으로 사시겠습니까? 170으로 사시겠습니다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그냥 무턱 교정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턱이 작은 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턱 작은 사람, 공유도 너무 잘생겼고 전 유지석 씨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턱이 좀 크신 분들은 뭐 김우빈 씨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은 패기구 DJ 되게 멋있거든요. 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평균치를 벗어나 있다고 보호자분에게 무조건 턱 크게 하는 치료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찬스가 있으니까 하실래요 물어보고요. 이 변화를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안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보호자분도 오케이, 저도 오케이, 아이도 오케이 하면은 턱 성장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찬스를 놓치는 건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래치 꽉 물었을 때 아래치가 안 보이는 거, 과계교합, 그리고 아래턱 작은 거 다 같은 얘기긴 하거든요. 이런 아이가 자녀분이거나 뭐 자녀의 친구분, 뭐 사촌들이 보인다면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그 보호자분들이 나중에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는 인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놓치면 아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변에 보이시면 꼭 진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